저희 도커 쓰는데 도커 아시죠? 아, 네. 네, 도커 설치돼 있으니까 알아서 잘 쓰세요. 아, 잘못됐다.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는데. 회사에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도커를 쓸 일이 많습니다. 코딩 업무를 할 때 여러 사람들이 한 서버에서 작업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서비스나 기능들을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면 도커는 거의 무조건 직간접적으로 다루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영상들에서 도커가 뭐 하는 건지는 개념적으로 잘 설명해주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저희 도커 쓰는데 도커 아시죠? 아, 네. 네, 도커 설치돼 있으니까 알아서 잘 쓰세요. 아, 잘못됐다.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럴 때 난감해지지 않도록 간단한 실무 사용법을 게임에 빗대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포켓몬 게임을 통해서요. 먼저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은요, 게임 캐릭터를 만들고 게임 창 화면에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게임이 실행되는 이 창이 도커 컨테이너이고, 이걸 실행시키는 명령이 도커런입니다. 컨테이너는 서버상에서 실행 중인 도커의 프로세스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에서는 캐릭터 이름도 정하고 스타팅 포켓몬도 정하고 하듯이 컨테이너 내부의 환경들을 옵션을 통해서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고서 초반 컨텐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켓몬도 몇 마리 잡았고요.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체육관 관장도 깼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다시 해야겠다. 하면서 게임을 끄는데요. 저장을 안 했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게임을 켤 때 이름 정하고 스타팅 포켓몬 정하고 초반 컨텐츠 똑같이 하고 또 게임 끄고 또 다음에 시작해서 이름 정하고 스타팅 포켓몬 정하고 뭐 이래서는 포켓몬 게임을 제대로 즐기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저장을 해두면 그 시점까지의 정보가 저장되고 그 부분을 불러왔을 때 다시 거기서부터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커 컨테이너에서도 뭐 예를 들면 SSH를 설치해서 외부 접속을 열고 내가 쓰고 싶은 프로그램도 버전에 맞춰서 설치했는데요. 서버를 재부팅해야 한다거나 해서 컨테이너를 종료하게 되면은요, 이것들을 저장을 안 했으면 처음 시작부터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라는 것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도커 커밋이라는 명령을 쓰면 지금 상태의 컨테이너를 저장해줘 라고 도커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커 내부의 깊숙한 경로에다가 지금 컨테이너 상태를 저장시켜줍니다. 여기서 도커 이미지스 명령을 하면 이렇게 컨테이너의 저장 시점 정보가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를 만약 재부팅한다고 했을 때 도커 커밋을 통해서 저장된 이미지가 있고, 이 상태부터 내 컨테이너를 계속 실행시키고 싶다고 하면은요, 도커 런에서 맨 마지막 이미지 이름을 추가해주면 그 이미지가 저장될 시점에서의 컨테이너 상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도커 세이브인데요. 도커 세이브 명령 이름만 보면 이것도 뭔가 저장한다는 것 같은데, 도커 커밋이 컨테이너를 이미지로 저장한 거면 세이브는 뭘까요? 이 도커 세이브는 도커에 이미지가 저장된 뭔가 심오해 보이는 이 경로 안에 있는 이미지를 파일 형태로 저장해주는 기능입니다. 도커 커밋은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의 상태를 이미지로 저장해주는 것이고요. 도커 세이브는 이미 저 심오한 곳에 저장된 이미지를 파일 형태로 추출해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분이 제가 코딩빌러님 쓰는 이미지에서부터 컨테이너 구축하고 싶은데 혹시 이미지 좀 파일로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도커 세이브로 이미지를 파일 형태로 추출한 다음에 이 파일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받은 사람이 이 파일에서 이미지를 꺼내고 싶으면 도커 로드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에 저장된 이미지의 정보가 도커 로드를 실행한 서버에 도커가 관리하는 이 심오한 경로 안에 이미지 정보를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엔 도커 런에서 로드해온 이미지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개꿀. 감사합니다. 도커를 사용하면 같은 컴퓨터 안에서도 환경을 독립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회사에서도 쓰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쓰는데요. 막상 도커를 처음 써보려고 하면 도커 런부터 옵션들이 덕지덕지 붙는 게 좀 막막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커의 제일 기본 명령어 도커 런을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커 런 명령어는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도커 런 사용 방법은 기본적으로 도커 런의 옵션제 이미지 땡땡 태그에 커맨드에 ax로 사용됩니다. 일단 대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꼭 안 써도 되는 거라서요. 도커 런의 이미지 땡땡 태그가 최소한의 명령입니다. 이미지는 콘솔 게임으로 치면 어떤 로드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커 런 명령은 이 로드 지점이 꼭 필요한데요. 도커 이미지는 온라인 도커 허브에서 받거나 회사에서 쓰는 경우에는 레퍼런스로 쓸 수 있는 이미지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커 이미지스 명령을 치면 지금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파이토치랑 파이썬 이미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로 기본 도커 런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도커 이미지스의 파이토치 슬래시 파이토치의 레이티스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도커 런에 파이토치 슬래시 파이토치 땡땡 레이티스트로 실행하면
뭐 그냥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보이죠. 그 이유는 컨테이너가 실행된 후에 바로 닫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닫히게 하지 않고 이걸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있었던 옵션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커 런이랑 이미지 사이에 옵션즈들을 쓸 건데요. 저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빼기 IT, D, P, M 뭐 이런 옵션들입니다. 맨 먼저 IT 옵션은 I랑 T 옵션을 동시에 적용한 건데요. 각각이 무슨 뜻이냐면 I는 컨테이너 안에서 표준 입력이라는 걸 쓰게 해준다는 건데요. 대충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걸 입력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너무 당연해 보이긴 한데 이걸 안 하면 키보드로 입력해주는 걸 못합니다. T는 컨테이너 안에 TTY 터미널을 쓰겠다는 뜻인데요. TTY는 대충 컴퓨터를 쓰기 용이하게 구성해둔 기본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맨드 라인 환경에서 작업할 땐 보통 알게 모르게 TTY가 실행된 상태입니다. 이 I랑 T 옵션은 보통 빼기 IT처럼 두 개를 붙여서 동시에 쓰는데요. 빼기 I만 집어넣으면 도커 안에 들어왔고 입력도 할 수 있긴 한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입력만 허우적대고 있는 느낌입니다. 빼기 T만 집어넣으면 도커 안에 들어와서 뭐 명령어를 적당히 쓰면 될 것 같이 생겼는데 명령어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서 입력도 하고 결과도 보고 할 거면 일단 빼기 IT는 그냥 무지성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CPU스랑 메모리랑 GPU스 옵션인데요. 당연히 CPU, 램 메모리, 그리고 GPU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CPU스로 CPU를 몇 개 쓸지 정할 수 있는데요. 소수점으로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로는 램을 얼마나 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몇 메가나 몇 기가 단위를 적기 편하게 이렇게 10M은 10메가, 10G는 10기가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GPU는 GPU를 어떻게 쓸지 정합니다. GPU가 4장 꽂혀 있고 각각 0, 1, 2, 3번인 상황에서요. 두 번째, 세 번째 GPU만 쓰고 싶으면 빼기 GPU스에 작은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 안에 디바이스는 2,3으로 쓰시면 됩니다. 작은 따옴표로 감싸고 그 안에 다시 큰 따옴표로 감싸서 디바이스는 숫자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빼기 P 옵션인데요. 호스트 포트랑 컨테이너 포트를 연결합니다. 건방진 표현으로는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는데요. 사용 방식은 빼기 P에 호스트 포트 번호 땡땡 컨테이너 포트 번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트는 보통 밖에서 원격으로 서버에 접속할 때 쓰잖아요. 도커 컨테이너도 서버 밖에서 접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빼기 P에 55,555 땡땡 22 옵션을 줬으면요. 만약에 다른 컴퓨터에서 SSH 같은 걸로 이 컨테이너에 접속할 때 포트 번호를 55,555를 주면 컴퓨터는 컨테이너 안에 22번 포트로 SSH 접속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피터 쓰시는 분들은 8888 포트 자주 사용하시죠. 만약에 컨테이너 만들 때 빼기 P 옵션으로 11111 땡땡 8888을 줬으면 컨테이너 안에서 주피터 노트북 실행을 하면 접속 링크 마지막에 8888이 아니라 11111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볼륨을 줄여서 표현한 빼기 V 옵션은 컨테이너 안에서 서버 안에 있는 디렉터리를 보고 싶을 때 씁니다. 이것도 빼기 P 옵션이랑 비슷하게 땡땡을 써서요. 빼기 V 서버 디렉터리 땡땡 컨테이너 디렉터리로 쓰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빼기 V에 바탕화면 경로에 느시 폴더 땡땡 루트 경로에 워크스페이스에 새로 옵션을 주면은요. 만약에 컨테이너 안에서 워크스페이스 안에 새 경로로 들어가면 컨테이너 밖에 원래 컴퓨터 디렉터리 바탕화면에 있는 느시 폴더를 보게 됩니다. 이건 컨테이너를 만들 때 복사해오는 게 아니라 실제 디스크 상에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거라서요. 이 컨테이너 안에 새 폴더에서 집박이.mp4 이 파일을 지우면 실제 컴퓨터 디렉터리에서도 지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빼기 네임 옵션은 컨테이너의 이름을 설정하는 건데요. 컨테이너 구별할 때나 이 컨테이너를 지정할 때 네임 옵션에서 준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따로 안 주면 컨테이너가 만들어질 때 적당한 영어 형용사에 적당한 위인 이름을 언더바로 붙여서 자동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옵션은 아니고 도커 런의 이미지 이름 다음에 커맨드의 악스로 어떤 명령을 할지 지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컨테이너를 만들자마자 파이썬을 실행하고 싶으면 마지막 파이썬을 붙여줄 수 있고요. 그러면 컨테이너가 만들어져서 들어가자마자 파이썬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파이썬 프로세스를 종료하게 되면 자동으로 컨테이너가 엑시트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것 외에도 도커 런 할 때 쓰이는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이런 식으로 도커를 만드는구나, 빼기 P나 빼기 V는 대충 컨테이너의 밖과 안을 연결하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하셔서 아주 길고 건방지게 생긴 도커 런 명령을 봐도 겁먹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